유럽이나 미국의 여러 지역을 삼켜버릴 만큼 광활하지만 거의 비어있는 나라를 상상해보세요. 몽골의 약 96지밀도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혹독한 겨울, 기온이 화씨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 때문일까요? 척박한 사막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몽골의 신비로운 공허함, 가혹한 기후, 유목 전통, 그리고 주민들의 삶을 형성한 치명적인 주드겨울의 비밀을 파헤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몽골, 광활하고 고립된 땅. 몽골은 두 거대한 이웃,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광활한 초원이 끝없이 펼쳐지고 바람에 날리는 모래 언덕과 가축을 몰고 다니는 유목민이 간간히 등장할 뿐입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오직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동물의 울음소리뿐입니다. 이 광대한 풍경은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초현실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몽골의 면적은 15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유럽의 절반 정도 크기. 인구는 단 350만 명에 불과합니다. 쉽게 비교하자면 몽골은 텍사스주를 2번 넣고도 공간이 남을 정도로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중 하나로 그린란드 다음으로 사람이 가장 적게 사는 곳입니다. 낮은 인구 밀도 덕분에 몽골의 많은 지역은 현대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남아있으며 이는 세계의 혼잡한 도시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곳에 살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극한의 기온, 자원 접근의 어려움 등 몽골은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은 이 거친 아름다움을 사랑하며 생존을 위해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는 삶을 선택합니다. 가혹한 기후, 극한의 땅. 몽골은 단순히 텅 빈 풍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시험대입니다. 이곳의 겨울은 혹독하며 기온은 화씨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맹렬한 눈보라가 몰아쳐 가시거리가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반면 여름에는 기온이 화씨 104도를 넘나들며 계절 간 극심한 온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온의 극단적인 변화 외에도 몽골의 외딴 위치는 또 다른 도전 과제를 제공합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 학교, 식료품점까지 수백 마일을 이동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존은 자급자족과 철저한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혹독한 기후는 식량 저장에서부터 교통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며 일상생활은 자연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 사람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길러왔습니다. 이처럼 가혹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인내, 공동체, 그리고 대지와의 깊은 유대를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연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치명적인 주드, 그 어떤 자연재해와도 다른 재앙.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결코 생명 없는 땅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극한의 환경에 놀라운 방식으로 적응해 왔습니다. 인구의 절반은 활기찬 수도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수천 년간 지속된 유목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회복력을 가장 혹독하게 시험하는 것은 바로 주딜입니다. 주드는 단순한 겨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온이 화씨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가축이 의존하는 초원이 얼음에 갇혀버리는 재앙입니다. 이로 인해 동물들이 풀을 뜯을 수 없게 되어 대규모 아사와 폐사가 발생합니다. 몽골의 유목민들에게 주드는 단순한 계절적 어려움이 아니라 생계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시험이며 가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09-2010년 겨울에는 800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였으며 이는 국가 전체 가축의 약 17%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로 인해 많은 가족이 유목 생활을 포기하고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유목 문화의 점진적인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주드는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지고 있으며 몽골의 유목 전통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밀한 수도, 울란바토르의 성장통. 대부분의 지역이 거의 비어있는 반면 몽골 인구의 절반 이상인 160만 명이 단 한 곳, 울란바토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인구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비교하자면 울란바토르의 인구는 필라델피아와 비슷하지만 그 도시는 텍사스보다 23배나 더 넓은 나라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빠른 도시화로 인해 과밀화, 오염, 인프라 문제 등이 심각해졌습니다. 교통체증은 극심하며 겨울이 되면 석탄 난방에서 나오는 짙은 스모그가 도시를 뒤덮어 울란바토르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많은 가정이 적절한 주택을 마련할 수 없어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전통적인 게르, 지아어리에서 생활하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란바토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건물이 전통적인 유르트, 게르 옆에 서 있고 쇼핑몰이 노천시장과 나란히 자리하는 등 강렬한 대비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도심에서도 수만 명의 가정이 여전히 게르에서 생활하며 고대의 전통과 현대적 생존 방식이 혼합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 속에서 울란바토르는 전통과 야망이 공존하는 특별한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땅, 몽골의 영구 동토 문제. 몽골이 여전히 텅 비어있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영구 동토 때문입니다. 이는 최소 2년 이상 얼어있는 땅을 의미하며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기본적인 건설조차도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몽골 땅의 약 63%가 영구 동토로 덮여 있어 건설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도로는 갈라지고 건물은 붕괴하며 인프라 비용은 급증합니다. 더욱이 기후 변화로 인해 몽골의 영구 동토가 급속도로 녹고 있으며 이는 땅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몽골의 광대한 지역이 추위가 아니라 땅 자체의 불안정성 때문에 거주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독특한 지형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택, 도로, 기반 시설을 건설하려면 북극 연구에서 가져온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영구 동토로 인한 문제는 울란바토르 외부 지역에서의 대규모 정착을 계속해서 제한할 것입니다. 사막화, 사라져가는 대지. 몽골은 극한의 추위뿐만 아니라 점점 심화되는 사막화 문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몽골 초원의 90% 이상이 황폐화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은 지나친 방목, 특히 캐시미어 염소 때문입니다. 이 염소들은 고급 의류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털을 제공하지만 풀을 뿌리째 뽑아 먹어 재생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몽골의 광활한 초원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으며 많은 유목민들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막화의 영향은 단순히 유목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캐시미어 산업에 타격을 주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막화는 심각한 황사 현상을 초래하며 이 먼지 폭풍은 중국과 한국까지 도달해 대기 오염과 공중 보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은 매년 약 7,000 제곱킬로미터의 초지를 잃고 있으며 이는 델라웨어주의 크기와 맞먹는 면적입니다. 과학자들은 지속 가능한 방목 방식과 재조림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50년 내로 몽골의 현재 목초지의 50%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일부 유목민들은 통제된 방목 방식과 재식림 노력을 통해 땅을 되살리려 하고 있지만 그 진행 속도는 더딥니다. 몽골 정부도 추가적인 파괴를 막기 위한 보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몽골의 사막화와의 싸움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유목생활, 사라져가는 삶의 방식. 수세기 동안 몽골의 유목민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양, 염소, 낙타, 말을 키우며 광활한 초원을 가로질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적응을 요구하거나 전통적인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몽골의 유목민들은 디지털 유목민이기도 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고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하며 심지어 드론으로 가축을 추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회복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끌리고 있으며 수천 년간 지속된 삶의 방식을 뒤로하고 있습니다. 젊은 몽골인들 중 상당수가 교육과 취업 기회를 찾아 도시에서 정착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초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세대 변화로 인해 혹독한 몽골 환경에서 살아남는 데 필수적인 전통적인 지식과 기술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몽골 정체성의 근간이었던 유목 생활은 도시화와 현대 산업에 의해 점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목민들은 이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생태관광, 에코투어리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에게 전통적인 생활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르트 체험, 승마 여행, 낙타 타기 등의 체험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점점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유목민 가족들에게 작지만 중요한 경제적 생명줄이 되고 있습니다. 몽골의 독특한 축제와 영적 전통.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풍부한 문화와 전통, 그리고 축제를 자랑합니다. 몽골의 음력설인 차강사르는 성대한 연회, 가족 모임, 그리고 오랜 의식을 통해 기념됩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말 경주, 씨름, 활쏘기가 펼쳐지는 나담 축제는 여전히 활기를 띠며 몽골인의 전사정신을 보여줍니다. 이 스포츠들은 칭기즈칸 시대부터 이어져 왔으며 몽골인의 강인함과 인내를 반영합니다. 영성은 몽골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교와 샤머니즘이 공존하며 일상생활과 의식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푸른 하늘을 숭배하는 탱그리즘의 신앙은 여전히 몽골과 자연의 깊은 연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샤먼들은 대지의 영혼을 기리는 의식을 거행하며 가족과 가축을 보호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몽골의 영적 명소들은 순례자들과 여행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 중 하나인 에르덴의 조 사원은 오랜 종교적 역사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고비 사막에 불타는 절벽은 일부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며 숨막히는 아름다움과 선사시대의 중요한 유산으로 방문객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현대 몽골인들은 이러한 전통을 현대 생활과 조화롭게 결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불교 승려나 젊은 세대를 위해 라이브 스트리밍되는 전통적인 샤머니즘 의식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옛것과 새것의 융합이 몽골의 미래를 흥미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